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4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스포츠 분석 최초죠. 10연승 이상 기록만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보유자입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폴 두잡, 3폴 두잡으로만 만들어낸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한 조 안 맞았다고 연승, 그리고 고배당 뿌리고 연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폴 두조합 그리고 수익에 기반한 연승을 꾸준하게 체크를 해오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제 생방송과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제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모든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숲TV는 늘 라이브 진행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조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24시간 문의 가능하시고,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BA와 해외 축구 프리뷰, 그리고 대망의 오늘은 해외 축구 중강승부입니다. 참 오래 기다려왔고요. 제가 늘 이런 연승 구간들을 꾸준하게 형들한테 만들어 드리면서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올킬 구간이었잖아요. 올킬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두폴 두잡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축구 구간에서 4연속 올킬을 기록을 해냈습니다. 제가 3년 4개월 분석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제가 3연속 올킬은 총 4번 있었었는데 4연속 올킬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 축구 중강승부와 함께 5연속 올킬 대기록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간도 그리고 또 올킬입니다. 지금 해외 축구가 좀 묻혀져 있지만 오늘 주간도 올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출발을 주간 전구간 올킬로 출발을 했어요. 이번 주 마무리도 주간 올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 주만 올킬이 7번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디애나랑 워싱턴 NBA 첫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NBA,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축구 순서대로 프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도 전달드립니다. 자, 인디애나랑 워싱턴 경기입니다.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워싱턴은요, 지금 가스공사에 강혁 감독이 감독으로 부임해도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지만 않는다면 이거보다 성적 더 잘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워싱턴은 실점률이, 제가 NBA 분석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도 한 10년 넘게 해왔는데 이 정도로 실점률을 보여줬던 시즌, 초반 시즌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워싱턴 이번 시즌 평균 실점 130실점입니다. 별풍선 이게 666개 적중 말이 형들 평균 실점이 130실점이지, 한 경기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110실점 정도만 하다가 한 경기 130실점만 해도 와, 너네 오늘 뭐 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평균 130실점대인데, 워싱턴은 이번 시즌 평균, 그러니까 23경기를 하면서 평균 실점이 130실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팀이 아닌 거야,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얘들은 말로는 이제 오클라호마의 예전에 단장이었나 누구 데려오면서 제2의 오클라호마가 되겠다, 이게 이번 워싱턴 슬로건이거든요. 개뿔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팀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인디애나도 이번 시즌을 말아먹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디애나가 홈 경기에서 5승 8패 달려주고 있다라는 거. 나름 인디애나가 원정 1승 10패에 비해서 1승 11패에 비해서 홈 경기는 그래도 좀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 물론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캐링턴이나 맥컬럼이 외곽에서
게임을 이끌어줄 수 있고 충분히 하드 스코어링 자원들이기 때문에 뭐 득점을 해줄 수는 있다라고 봐도 137점짜리 팀은 여러분들 도저히 못 가져가겠어요. 그리고 인디애나가 그래도 여러분들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잖아요. 홈 경기에서.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5승을 해줬던 이번 시즌 팀이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전술 구간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디애나 쪽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인디애나는 사실 감독발로 좀 버티고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나름 홈 경기에서 야투율 좀 터져주고 빠른 템포 달리다가 3쿼터 좀 잠궈버리고 이런 느낌으로 승리를 좀 가지고 오는데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한테 또 패배했던 거 보면은 생각보다 인디애나도 그렇게 공격력이 막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느낌은 분명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전 요거 인디애나 1.15배당은 솔직히 메리트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막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뭐 돈 많으신 분들은 1.1배당 또는 1.2배당 정말 괜찮아 보이는 거든 그냥 가라 그러잖아. 가서 이자놀이 해라 그러는데 오늘 경기는 이자놀이 할 정도 급은 아니고요. 차라리 이거는 인디 마인을 가세요. 가실 거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진짜 죽더라도 마인 가서 죽는 게 맞는 경기입니다. 일반승 가서 괜히 그냥 터져버리면은 좀 사고 날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보고요. 메리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디 마헨 그리고 인디 마헨 보실 거면은 오바도 같이 보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인디 마헨 오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평균 130실점은 이건 진짜 형들 터무니없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랑 샬럿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제 클리블랜드인데 다만 또 직전 워싱턴전에서 제가 오바는 형들한테 뭐라 그랬어? 기준점 무시 오바가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240점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뭐 250, 260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258점 나왔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뭐 어쨌든 강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즌에 클리블랜드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클리블랜드는 공격이 안 되는 팀이 절대 아닙니다. 수비가 안 되는 팀이지. 그래서 클리블랜드를 평가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제가 항상 내세우는데 첫 번째가 홈이냐 원정이냐. 홈 경기에서 야투율이 원정이랑 아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빅4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느냐. 클리블랜드는 지난 시즌 빅4 그러니까 1번부터 보면은 갈란드, 미첼 오늘은 빠져있지만 모블리랑 알렌 구간에서 평균 75득점을 냈던 팀입니다. 이게 빅4 라인에서 평균 시즌 75득점은 거의 뭐 옛날에 골든스테이트 오래서 왕조 시절이랑 거진 비슷합니다. 삐까칠 정도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그 두 가지 조건만 완성하고 있으면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경기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130득점은 낼 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오늘 갈란드랑 미첼 그리고 알렌이 나온다라는 거. 빅3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또 쉬기도 했고 어느 정도 기간을.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클리블랜드가 오늘 역시나 수비 안 되는 샬럿을 상대로 충분히 많은 득점 넣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직전 경기 생각보다 여러분들 제 방송에서 그날 요쪽 좀 이상할 정도로 샬럿 프랜스는 괜찮아요? 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때 샬럿이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였는데 제가 그때 시카고 불스 일반승을 형들한테 중승부로 드렸거든요. 그만큼 시카고 불스가 좋아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샬럿은 수비가 안 돼요. 근데 최근에 라멜로 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득점은 하잖아. 그 강점은 뭐냐면 라멜로 볼 없이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만 좋아도 득점은 많이 할 수 있는 팀은 맞는데 마지막 클러치의 형들 어때? 라멜로 볼 있고 없고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나죠. 그런 부분에서 샬럿은 이번 시즌 역시나 계속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다. 특히나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얘들은 야투 팀이기 때문에 야투 값이 더 빠지는 팀이고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클리블랜드를 형들한테 이렇게 중강승부로 꾸준하게 좀 챙겨드리고 또 이렇게 또 드리면서도 최근에 또 있는데 클리블랜드는 계속해서 드리면서 클리블랜드에 대한 문제점을 형들한테 계속해서 지적해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딱 하나죠. 다들 머릿속에 이제 있을 겁니다. 바로 리바운드. 클리블랜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리바운드 이긴 경기는 거진 다 이깁니다. 리바운드 진 경기는 거진 다 집니다. 자, 근데 오늘 매치업을 봅시다. 샬럿입니다. 샬럿이 과연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리바운드가 몇일까? 바로 29위. 거의 꼴찌입니다. 샬럿이라는 팀은요. 그냥 스몰 라인업도 아니고 제가 미니 라인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들은 그나마 5번에 나름 센터 라인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좀 먹고 사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샬럿이 또 5번 구간에서 리바운드 관리도 안 된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클리블랜드가 오늘 샬럿을 상대로 밀릴 만한 구간이 뭐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클리블랜드가 지거나 샬럿이 프랜승을 하려면 클리블랜드의 갈란드가 또 미쳐가지고 야투가 40% 밑으로 떨어지고 샬럿이 직전 시카고 불스전처럼 또 야투가 대폭발해버리면은 또
모를까. 그 정도 조건 아닌 이상 오늘은 클리블랜드가 마헨까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클리블랜드 승 그리고 마헨 승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카고 불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톡 주신 형님 요거 프리뷰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데이터를 받고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는 해요. 제가 좀 뻔하지 않은 데이터를 좀 자주 드려가지고 아마 딱 데이터표 받아보셨을 때 왜 이 팀이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야. 근데 프리뷰를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시카고 불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원래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직전 경기 때 시카고 불스를 승부로 가지고 갔고, 그리고 형들한테 그때 거기 데이터배에다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원래 연속 승부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날 승부하고 오늘 또 원래 NBA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똑같은 팀을 제가 2번 연속 다 가져가려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를 그때 승부로 가져갔고, 오늘도 제가 원래는 불스를 승부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카고 불스가 이번 시즌 여러분들 뭐 최근에 7연패인가 6연패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 제가 시카고 불스 형들한테 승부로 드렸을 때 다들 뭐라 그랬어? 과연 시카고 불스가 이게 맞냐? 근데 시카고 불스 들어왔죠 그때. 이유는 시카고 불스가 이번 시즌에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최근에 7연패와 6연패에 빠져있을 때는 코비 화이트부터 뭐 오코로 그리고 뭐 조시 기리도 컨디션이 안 좋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원정 연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페이스 빠르게 달리는 팀들은 어쨌든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마이애미 같은 팀들처럼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성적이 떨어졌던 거였는데 실제로 시카고 불스가 최근에 평균 득점이 뭐 100득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만큼 득점의 팀이 득점이 안 나오면은 수비값만 안 좋은 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시카고 불스가 이번 시즌 초반에 어땠습니까? 체력이 빵빵한 상황에서는 초반에 5연승인가 6연승인가 역배 가지고도 막 달렸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에 오히려 리그컵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팀들이 휴식 시간을 갖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시카고 불스가 역시나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올리고 직전 샬럿전에서 거의 130득점 가까이를 또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투가 폭발하는 시카고 불스는 잡으려면 이런 야투 폭발하는 시카고 불스를 잡으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스보다 그냥 더 많이 넣어야 돼요. 물론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저득점 경기라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 그게 홈 경기 한정이라는 거. 은근 뉴올리언즈가 홈 경기에서는 젊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야투가 좀 잘 나와요. 근데 문제가 원정만 갔다 하면은 이런 경험치 차이 때문에 야투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홈과 원정의 차이가 분명했던 팀이 뉴올리언즈였고 또 오늘 홈 경기 시카고 불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불스가 오늘 지려면은 뉴올리언즈보다 점수가 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자 요거는 하나 있습니다. 제 NBA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는 미친 척하고 배팅하자라는 게 또 저희 방에 어떤 공식으로 하나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3년 4년간 지금 재미를 쏠쏠하게 또 보고 있기도 하고 반대로 또 뭐야 시카고 불스가 홈 경기에서 정배나 똥배를 받았을 때는 미친 척하고 거르자라는 게 또 우리 공식이긴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그냥 시카고 불스가 홈 경기에서 똥배를 받으면 공격력이 줄어버려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걸 제외하고 그래도 원래 승부로 가져가려고 했던 경기였으니까 전술적으로만 봅시다. 이거는 불스가 마헨 오바까지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 불스 승 마헨 승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이거 승부를 안 가져갔습니다. 오늘 중간 승부를 해가지고 그러면 불스 승부인가? 나도 가야지. 이거 안 됩니다 형들. 잘 선택하셔서 가세요. 자, 그 다음은 피닉스랑 레이커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오늘 NBA 안 봐드린 3경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따가 공식 프리뷰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봐드리겠습니다. 자, 피닉스랑 레이커스 경기인데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 때 샌안토니오에서 패배를 했죠. 제가 그 경기 샌안토니오 역배 잡아드렸고 이제 리그컵에서 패배를 했는데 글쎄요, 레이커스도 리그컵 초대 우승팀이고 사실 이런 우승에 대한 DNA가 없는 팀은 전혀 아니긴 한데 제가 그 경기를 돌려보면서 느꼈던 거는 르브론 제임스가 너무 못하더라고요. 르브론 제임스 직전 경기 19득점에다가 14리바운드 더블더블 했는데 존나 잘했는데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르브론 제임스를 저는 고트라고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스탯 챙기기 때문이야.
르브론 제임스의 직전 경기 움직임을 보시면요. 진짜 이건 명백한 스탯 챙기기였습니다. 효율적인 움직임이 단 하나도 없었어. 딱 하나 있었다. 돈치치한테 그 3점 밀어준 거. 3쿼터였나요, 그때? 그거 말고는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레이커스에서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만큼 더블 더블이라는 그 수치를 제외하고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 4번에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르브론 제임스를 3번에다가 두고 상대 팀에다가 그냥 의학을 주기는 게 맞지. 얘 4번에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리바운드 관리인데 리바운드 관리가 그냥 본인 그 필요할 때 그럴 때 아니면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너무 쓰레기라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오늘 상대해야 될 선수가 딜런 브룩스 이제 오늘인데 딜런 브룩스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요. 뭐 레전드에 대한 뭐 예우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S급 선수에 대한 예우가 없는 선수입니다. 커리도 그냥 손가락 갖다가 문질러버린 애가 딜런 브룩스인데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이런 상태인 거를 누구보다 잘 알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일 딜런 브룩스 나오면은 르브론 제임스 아마 맨투맨 할 겁니다. 정말 괴롭힐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내일 포스트 효율 아마 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결론적으로는 레이커스가 최근에 했던 것처럼 외곽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뭐야? 리브스가 빠지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형들 데뷔 아마 복귀할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 출전 확률이 88%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짓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금 훈련을 다 끝냈어요. 팀 훈련 싹 다 소화했고 그 당일 그 경기 전에 하는 최종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도 지금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전 경기 피닉스가 사실상 부커가 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외곽 효율이 줄었던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홈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저는 오바 볼게요. 언더오바 기준점이 220점대 뭐 후반대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바에다가 저는 피닉스 역배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일반승은 진짜 동전 뒤집길 거예요. 뭐 피닉스가 이길 수도 있고 레이커스가 이제 이길 수도 있어. 야투 터진 놈이 이길 건데 그래도 홈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포틀랜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서부터 벌써 좀 민심이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직전 경기 때 너무 터무니없는 패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한 뭐 사실 앤트맨 빠진 미네소타한테 직전 경기 때 졌다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뭐 일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직전 경기를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미네소타가 너무 잘했어요. 미네소타의 뭐 디빈첸조가 계속해서 부진하다가 그 한 경기에 날 잡고 터져버리면은 그러니까 미네의 강점이었잖아요. 이번 시즌 포스트는 어차피 강했던 팀이었고 외곽의 기복 때문에 미네가 최근에 보면은 쌀데겸 경기를 많이 했던 거였는데 미네가 외곽이 터져버렸다? 그러면은 뭐 사실 골스 입장에서는 방도가 없긴 하죠.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상성적으로 좋은 팀을 만납니다. 자, 일단 직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미네소타전에서 보여줬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곽에 대한 수비 효율이 갑작스럽게 떨어졌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스테픈 커리 때문이었죠.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제 스테픈 커리도 더 이상 수비 능력치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외곽이 많이 열렸고 많은 득점을 이제 허용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포틀랜드라는 팀 자체가 이제 포스트 자원들이 뭉쳐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외곽 3점 효율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팀은 첫 번째 아니라는 것과 최근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원정 경기를 보면은 저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만큼 수비에 많이 집중한다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포틀랜드가 포스트 수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오늘은 드레드먼드 그린과 그리고 지미 버틀러 그리고 이제 후보 구간에는 벤치 구간에는 쿠밍가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번 시즌 잘했던 연승 달렸던 대부분의 경기들을 돌려보면요 외곽이 터져서 연승을 달렸고 이겼다라기보다도 포스트 공략을 굉장히 잘했을 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대부분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포틀랜드 상대로 벌써 2번의 패배가 있죠. 원정 가서 정배받고 졌고 또 홈 경기에서 정배받고 졌어.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야 포틀랜드 상대로 이번 시즌 약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골스 오래된 팬으로서 스티븐 커 감독이 이를 갈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충분히 정배받고 3연속 패배는 저는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배를 받은 게 골스 입장에서는 더 잘된 구간이다라고 봐요. 원래 이 경기도 오늘 사실은 승부를 연속적으로 보려고 했던 구간이기도 했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골스 승리 봅니다. 그리고 골스 마힌승까지 보고요. 언더오바가 좀 헷갈렸어. 이 언더오바가 제가 볼 땐 골스가 아마 수비적으로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수비적으로 아마 포틀랜드 외곽 봉쇄시켜 놓고 포스트에서 그냥 두드려 팰 텐데, 다만 이게 좀 애매했던 게 기준점이 너무 이상해요. 이거 지금 기준점이 235.5점인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사실 220점대 후반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마 오지들이 오바 쪽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바를 봅니다. 이거는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뭐 배당 변경들이나 기준점 책정들이 있어서 이상했던 경기들을 제가 보고 경험상 오바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탈 팰리스랑 맨체스터 시티 경기 드디어 해외 축구 중강 승부 구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를 조금 짧게 했어야 됐는데 오랜만에 또 NBA 분석이다 보니까 좀 신나서 좀 길게 하다 보니 좀 늦어졌네요. 자, 크리스탈 팰리스랑 맨시티 해외 축구 경기를 조금만 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시티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늘 역배를 받았어요. 사실 오늘 크리스탈 팰리스 프랜승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할 거예요. 이유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런 그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경기를 너무 잘했죠. 뭐 구단 최다 지금 기록도 세웠잖아요. 홈 연승, 홈 무패 기록 12연속 무패였나 13연속 무패였나 아무튼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홈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다라는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 잠깐 부진합니다. 홈에서 최근 2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도 하고요. 반대로 맨시티는 뭡니까? 이번 시즌 회춘하고 있습니다. 홀란드가 폭발하게 되면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전체적인 공격력이 살아나게 되면서 맨시티가 드디어 공격력을 갖춥니다. 최근에 뭐 트리플 득점, 그러니까 3득점 이상 경기를 벌써 최근 6경기 동안 5번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맨시티의 근본이죠, 여러분들. 중앙에서의 이제 볼 간수율도 이번 시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펩 축구를 그대로 최근에 이번 시즌 맨시티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독 맨시티가 또 웃긴 게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나면은 득점 능력이 더 올라갑니다.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 능력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닌데 이상하리만큼 맨시티를 만나면은 실점률이 좀 많이 커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좀 약합니다. 그죠? 그리고 맨시티가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 홈 경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특히나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은 최근 7년간 크리스탈 팰리스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었던 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크리스탈 팰리스만 만나면 어쨌든 다득점을 했고, 최근 맨시티는 또 공격력이 살아난 팀이다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는 맨시티가 못해도 이제 2득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또한 홈 경기를 못했던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스코어는 3대1 맨시티 승리 또는 2대1 맨시티 승리 정도 보이고요. 맨시티 승리에다가 맨시티 마힌승에다가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썬더랜드와 뉴캐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성 좋은 경기들을 많이 골라가지고 이제 승부로 2경기를 접근을 했는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상성 좋은 경기들이 오늘 7경기 중에서 총 6경기입니다. 그래서 잘 골라가셔야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제가 PSG랑 아스날을 좀 좋게 평가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제 누가 댓글에 달았더라고. 그럼 PSG 마인승 가야겠다. 우리 어제 PSG 마인 갔습니까? 일반승조차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아스날 어제 PSG 제가 2경기를 싹 다 또 피해드리기도 했죠. 안 가져갔죠. 그만큼 뽑기는 여러분들 이건 형들의 몫입니다. 어쨌든 데이터 받아보신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잘 고르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썬더랜드랑 뉴캐슬 경기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기죠, 이 경기. 그리고 상성까지 좋은 경기인데, 자, 일단 홈팀 썬더랜드가 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뉴캐슬이 정배를 받았는데 사실 뉴캐슬도 2배당 넘게 받았기 때문에 거진 동배당에 가까운 배당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승격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뭔가 좀 초반에 센세이션한 느낌을 우리에게 확 보여줬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홈 경기 때문이다. 썬더랜드가 홈 경기를 너무 잘해요. 홈 경기 최근에 7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득점이 동반이 됐습니다. 심지어 애들 홈 경기에서 막 3득점씩 막 해버린단 말이야. 그만큼
썬덜랜드가 이번 시즌 진짜 홈 경기는 각 잡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여실히 느끼게 하는 그런 경기였고요. 또 추가적으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격력이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매 경기 때마다 다득점 경기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물론 득점도 득점인데 실점도 좀 꾸준하다라는 거 좀 생각해 봤을 때 양득 오늘 충분히 가능한 경기에다가 아마 다득점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 썬덜랜드가 뉴캐슬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2부 리그, 1부 리그, 뭐 FA컵 상관없이 그냥 맞붙을 때마다 엔간하면 안 졌던 팀이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썬덜랜드는 뉴캐슬 상대로 승률 자체가 70%가 넘어가는 팀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거는 썬덜랜드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썬덜랜드 프렌, 그 다음에 오바.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역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예상했던 방향대로 안 나오려면 썬덜랜드가 말 같지도 않은 0득점, 무득점 하면서 뉴캐슬이 1대0으로 이기는 방법 아니면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은 웨스트햄과 아스톤 빌라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최근에 좀 득점력에 있어서 물음표가 좀 뜨는 팀들이긴 합니다. 특히나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저득점 경기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웨스트햄은 원래도 그랬어요. 제가 웨스트햄이라는 팀을 안 좋아하는 이유, 기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득점 기복이 좀 심하고요. 뭐 잘 터질 때는 뭐 3득점까지도 뭐 터트리는 팀인데, 엔간하면 0득점, 뭐 무득점, 아니면 1득점 간당간당 하거나 약간 이런 팀이 웨스트햄이기도 하죠. 그리고 웨스트햄이 또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또 상대적으로 약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아스톤 빌라만 만나면 무득점 경기를 좀 많이 하는 웨스트햄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생각보다 런던 원정이 좀 강합니다. 어떤 런던 팀이든 좀 강하고, 웨스트햄 원정 경기도 최근 이제 3경기 동안 패배가 없기도 하다. 사실 얘들 둘이 만났다고 하면은 많은 득점은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득점만 넣고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뭐 최근에 빌라가 웨스트햄 상대로 6경기 동안 패배도 없고, 뭐 전반적으로 최근 보면은 아스톤 빌라가 화끈한 맛은 없긴 한데 그래도 1점 차 승리씩 꾸역꾸역 해주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아스톤 빌라가 받은 1.8배당은 상당히 뭐다?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저는 아스톤 빌라 승에다가 햄무 언더 보겠고요. 1대0 아니면 2대0 볼게요. 그래서 언더 보셔도 괜찮은 경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과 그리고 마인츠 경기 보겠습니다. 자, 요 경기 여러분들 어제 PSG 가신 분들은 이거 아마 또 가져가실 거야. 왜? 상성이 어제 PSG만큼 오늘 좋은 경기입니다. 어제 제가 PSG 경기 프리뷰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프리뷰한 경기 중에서 끝판왕의 경기가 오늘 PSG 경기다 그랬는데 메스 상대로 15연승이라 그랬죠. 오늘 바이에른 뮌헨은 무려 마인츠 상대로 현재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은 마인츠만 만났다면은 그냥 냅다 뭐 3득점, 4득점 조 꽂아버리면서 또 승리를 거뒀던 그런 또 팀이었고,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은 20경기 연속인가요? 지금 멀티득점 이상씩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리그 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기록도 있기도 하고, 공격력에서 빠지지 않는 팀이 최근에 수비값에 문제를 갖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에게 상대적으로 역사상 굉장히 약했던 팀이었다. 그리고 항상 많은 실점을 동반했고, 마인츠는 이번 시즌 클린시트 경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몇 골 넣을지를 계산하는 게 더 빠른 경기라고 봐요. 이 경기 바이에른 뮌헨 승 마인, 이게 2마인 승이거든요, 형들. 2마인 승, 그 다음에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바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4대0 뭐 5대0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이에른 뮌헨 승 마인 승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실 분들 조심하셔야겠죠. 어제 PSG 또 아스날 데이신 분들은 이런 경기들 또 조심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라이부르크랑 도르트문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형들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어제 경기 형들 그 볼프스부르크랑 웨넨 경기 기억나십니까? 또 최근에 주간 경기 때 오클랜드 호주 축구 경기 기억나십니까? 똑같이 프리뷰를 해드렸어요. 이게 왜 2.5냐 도대체. 그러니까 형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직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경기를 다 못 보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히 못 보는데 우리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 보면서 이런 꿀 같은 경기가 꼭 한 개씩은 있어. 프라이부르크랑 도르트문트는 얘들은 진짜 만났다 하면은 항상 오바를 동반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거의 뭐 평균 얘들들이 만났다면
평균 득점이 한 3.5 요 정도 나오는 팀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뭐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은 절대 아니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또 프라이부르크가 홈 경기가 또 워낙 강한 팀이기도 하고 도르트문트가 또 놀랍게도 이번 시즌 리그를 좀 잘하는 원정 경기를 리그에서 잘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경기 2.5 이거는 뭐 최근에 오클랜드 오바나 그리고 어제 뭐 저기 볼프스부르크 오바 이런 급으로 좀 좋아 보인다.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경기 있을 때 주워 먹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워 먹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제랑 똑같습니다. 어제 제가 볼프스부르크 경기 그래서 프렌이랑 역배 보라 그랬는데 그게 역배까지 나왔더라고요. 저는 프렌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배까지도 나왔더라고. 이 경기도 그냥 프라이부르크 프렌 보세요. 프렌 승이나 이게 이 프렌이 있나? 없나? 아무튼 프렌 승이랑 무승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그 최근에 좋았던 오바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이유는 도르트문트가 간혹 가다가 승리할 때 언더치는 경기가 많아요. 1대0 이런 식으로 한 골 넣고 잠궈버리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도르트문트가 또 일정도 최근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우디네세 그리고 나폴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조금만 빨리 할게요. 지금 10시라서 유튜브 올리면 형들이 지금 11시 경기도 있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디네세랑 나폴리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쪽에 바이에른 뮌헨도 오늘 그 상성상 뭐 마인츠 상대로 8연승 굉장히 좋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 경기 우디네세랑 나폴리 역시 오늘 뮌헨 뺨치는 상성을 갖고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디네세가요 나폴리를 상대로 최근에 거의 10년 넘게 승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단순 상성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제 이 연패를 깨는 상대의 연패를 깨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우디네세라면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세리에 팀들이 홈 경기가 좀 더 수비력이 올라가고 이번 시즌은 뭐 공격력이 좋은 팀들도 있고 근데 우디네세는 둘 다 안 돼요. 홈 경기가 오히려 더 약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나폴리가 희한하게 우디네세 원정 경기에서는 또 득점력이 살아나는 느낌도 있어. 최근에 보면은 나폴리가 우디네세 상대 구간에서 멀티 득점 이상씩은 꾸준하게 또 박아줬다라는 거 생각보다 둘이 맞붙었을 때 다득점 경기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침체기에 빠져있는 우디네세보다 오히려 뭐 챔스만 못하고 있는 나폴리의 반등이 그래도 맞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모로 타이밍상 오늘 또 나폴리가 오랜만에 화력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버가 2배당이 넘는 역배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챙기실 분들은 이거 오버 가져가시면서 고배당 한번 쏠쏠하게 챙겨보시고 전 이거 나폴리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햄무 아니면 마헨인데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그래도 나폴리가 최근에 수비가 안 되는 팀이다 보니까 햄무 2대1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옹과 르하브르 오늘 리그1 경기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빠르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옹이랑 르하브르 경기입니다. 오늘 사실상 정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리옹인데 제가 최근에 유로파에서도 리옹이란 팀을 형들한테 찝어드릴 때 보면은 이번엔 안 찝어드렸죠. 찝어드릴 때 보면은 언제 찝어드리냐면은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홈 리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팀들을 만나면 꾸역승이라도 일반승은 해준단 말이지. 그게 오늘 경기입니다. 리옹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평균 멀티득점씩을 꾸준하게 해주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실점률 자체도 상당히 좋은 팀이고요. 반대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가 늘상 문제였던 팀이었습니다. 최근에 르하브르가 거의 무득점 경기를 지금 3번 연속 그리고 직전 파리 경기에서도 0대0 그러니까 얘들은 득점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도 크게 갖고 있고요.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수비 붕괴가 잦은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얘들이 리옹 원정 경기에서 다실점 경기를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것 또한 오늘의 문제점이다. 공격이 안 되는 팀이 리옹 원정에선 더 약했던 팀이었고 리옹은 어쨌든 유로파에서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홈 경기만큼은 멀티 득점에다가 꾸역승은 해주고 있다라는 거. 오늘 배당 그래도 뭐 1점 얘들이 38 배당이었나요? 이 정도면은 not bad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옹 승 그리고 리옹 마헨 승에다가 이게 언더 보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2대0 스코어가 제일 이상적이기는 해요. 뭐 좀 더 넣으면 3대0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리옹승 마헨승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 총 7경기 그리고 중강 승부와 그리고 NBA 5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빠르게 영상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해외 축구 먼저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NBA 들으시길 권장드릴게요. 일단 우리 또 수티브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또 데이터표 5연속 올킬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